손흥민, 겨우 그 돈 가지고 되겠어? 키키윽, 뉴캐슬, 레알 마드리드 제안에 코웃음 친 이유.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이 최대한 회복에만 집중하도록 배려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9일 오후 2시 파주 NFC에 소집했다. 대표팀은 오는 13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 피파 29위와 17일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 95위과 대결한다. 소집 시간이 넘어서 도착한 오형규를 포함해 18명이 태극전사가 파주 NFC에 도착했다. 오후 2시에 소집을 완료한 선수들은 오후 4시부터 훈련장에 나와서 훈련 준비를 시작했다. 선수들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4인방인 홍현석, 정우영, 이강인, 설영호를 축하해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클린스만 감독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따로 불러 모아 금메달을 축하해줬다. 이후 선수들은 베르너 로이타르트 피지컬 코치의 지도 아래 스트레칭을 진행했다. 손흥민, 이재성처럼 유럽에서 넘어온 선수들도 있고 아시안게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도 있기에 첫날 훈련은 회복에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25분 정도 스트레칭을 진행한 후에는 3개의 조로 나뉘었다. 김승규, 조현우, 김준홍은 안드레아스 쾌프케 골키퍼 코치와 함께 훈련에 돌입했다. 손흥민을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14명은 조깅을 시작했다. 손흥민만 따로 빠져서 사이클을 탔다. 사실 이날 오전만 해도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혹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클린스만 감독은 9일 오전에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유럽과 해외파 선수들의 피로도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시차 적응도 해야 한다. 손흥민은 덜 피곤할 것 같다. 유럽 대항전을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며 손흥민의 부상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손흥민이 최상의 몸 상태로 경기를 뛰기 위해 배려해주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이 현재 사타구니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따로 빠진 이유는 부상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로지 회복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손흥민의 몸 상태는 토트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최대한 관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줬다. 클린스만 감독도 대표팀은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물론 피로도가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을 조절해줄 것이다. 선수들은 90분을 다 뛰고 싶어 할 것이다. 손흥민, 김민재도 오랜만에 집에 오고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이 얼마나 설레겠는가.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해 익숙할 것이지만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며 선수들과 상의 후 출전 시간을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2. 충격 발언, 우도지 에이전트. 이 정도 수준 선수가 이 아닌 곳에서 뛰는 건 치욕, EPL과 토트넘 비하 발언? 20세, 신성, 수비수 우도지는 2022년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토트넘에 자리가 없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3백을 주로 사용했고 우도지를 활용하지 않았다. 우도지는 바로 오데넷의 칼초로 임대 갔다. 그리고 올 시즌 임대 복귀했다. 포백을 쓰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우도지는 올 시즌 EPL 8경기에 출전하며 토트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6승 2무로 리그 1위에 올라있다. 그런데 우도지의 에이전트인 스테파노 안토넬리가 논란의 발언을 했다. 잉글랜드보다 이탈리아가 더 좋은 리그, 더 수준 높은 리그라고 내비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 세리에 A B클럽을 최고로 생각했다. 우도지는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탈리아 연령별 대표팀을 꾸준히 지내다 A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다. 그의 에이전트는 우도지가 이탈리아 세리에 A B클럽에서 뛰기를 바랐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온 것이 토트넘. 그러면서 이탈리아 B클럽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이탈리아의 지안루카 디 마지오를 통해 우도지를 세리에 A 클럽으로 이적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리에 A, B클럽들이 토트넘과 같이 우도지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에 수치스럽다. 또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젊은 선수가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뛰고 영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치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도지는 현재 토트넘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안토넬리는 나와 우도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있다. 우도지는 토트넘에 있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도지 이적을 위해 협상을 했던 파비오 파라티치 전 토트넘 단장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파라티치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승자다. 당시 토트넘에 많은 풀백 자원들이 있었지만 우도지를 영입하는 이 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이가 파라치티였다. 토트넘은 EPL에서 5에서 6위 안에 드는 팀이라고 기억했다. 3. 뭐하는 거야? 침묵한 득점왕 분노 폭발. 경기 뒤 언쟁 오른쪽 화살표 긴장감 고조.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는 9일 이하 한국 시각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카일 워커가 이동 중 충돌을 일으키며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주세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9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후반 41분 아스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맨시티 6승 2패는 2연패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데일리스타는 이 일은 아스널 마르티넬리의 득점이 나온 뒤 발생했다. 홀란드는 아스널 직원들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기 뒤 긴장감이 끌어올랐다. 홀란드는 직원들에게 제지됐다. 워커는 보안 요원들에게 막혔다. 아스널 벤치에서 경기장을 떠나며 한 말에 홀란드와 워커 모두 불만을 품은 듯했다. 한때 맨시티에 몸을 담았던 니콜라스 코치가 그 중심에 있는 듯했다고 했다. 이날 풀타임 소화한 홀란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공개된 영상 속 홀란드는 상대를 손가락질하며 분노한 모습이었다. 한편 이 매체는 선수들이 경량된 감정으로 들끓었다. 그 사이 필포드는 경기장을 빠져나가며 선수들의 충돌에 비통한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는 면을 볼 수 있었다. 선수들은 모두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4. 천남녀 동반 노메달 수모 오른쪽 화살표 사령탑 모두 교체 비급. 아시아 3유로 전락한 한국.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항저우 에이지 결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8일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국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순위 3위에 자리했다. 1위는 중국, 금 201개, 은 111개, 동 71개, 2위는 일본, 금 52개, 은 67개, 동 69개이었다. 대만과의 뜨거운 승부를 펼치며 4연패를 달성한 야구. 운명의 라이벌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최초 3연패 쾌거를 이룬 남자축구처럼 팬들의 응원을 받은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다. 이번 대회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종목 중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배구를 말할 것이다. 한국 배구 역사에 있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최악의 성적을 남긴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먼저 남자 배구를 보자. 남자 배구는 공식 개회식이 열리기도 전에 메달 획득 실패가 확정됐다. 남자 배구는 예선에서 인도에 패하며 흔들리더니 우여곡절 끝에 올라간 12강에서 파키스탄에 0에서 3으로 완패하며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남자 배구가 메달 획득에 실패한 건 1962 자카르타 대회 이후 61년 만이다. 이후 14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아시아 무대에서 아시아의 호랑이로 이름을 날린 한국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3유로 전락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안게임 전에 열린 2023 아시아 배구연맹 AVC 챌린저컵 3위, 아시아 선수권 4강 탈락 등 이미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걸 싹 갈아엎어야 한다는 걸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후 순위 결정전을 통해 바레인, 태국, 인도네시아를 꺾고 7위에 올랐는데 이는 한국 남자 배구가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역대 최저 성적이다. 임도원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좌우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 경기를 펼치기 어려웠다. 우리 미들블로커진이 취약하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핑계다. 드릴 말씀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우리 실력이 이 정도다. 기본적인 디펜스 등 앞으로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남자 배구의 대참사 이후 여자 배구 일정이 시작됐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이번 아시안게임 성적이 더욱 중요했다. 세자르 에르난데스 곤잘레스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도 늘 많은 팬분들이 DM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패배였다. 첫 경기 베트남전에서 1, 2세트를 먼저 따고도 3, 4, 5세트를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어쩌면 이 패배는 한국의 준결승 진출은 어렵다는 걸 알려준 경기였다. 8강 리그의 1승은 안고 가느냐, 1패를 안고 가느냐는 천지차이다. 모두가 첫 경기 베트남전을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경기라 여기며 준비했는데 첫 경기부터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다. 이다현, 현대건설, 은 베트남에 지면 4강 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기기 위해 노력했는데 너무나도 아쉽다 라고 했으며 강소희, GS 칼텍스는 선수들의 멘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기력으로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며 우리 모두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 같다. 스스로가 한심했다. 질 경기가 아닌데 져서 자책을 많이 했다. 라고 말했다. 선수들의 말대로 한국은 예선 2차전 네팔을 잡았지만 8강 리그 1차전 중국과 맞대결에서 0에서 3으로 지며 17년 만에 노메달이 확정됐고 선수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북한, 카자흐스탄, 대만을 잡으며 유일한 노메달 대회였던 2006 도하 대회에서 거둔 5위의 성적을 거뒀지만 웃을 수 없었다. 남자에 이어 여자까지 한국 남녀 배구가 아시안게임에서 동반 노메달 성적을 거둔 건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 충격이 크다. 2000 시드니 올림픽 이후 올림픽 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남자 배구는 말할 것도 없고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 흥국생명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여자 배구도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 내에서도 경쟁력을 잃었다. 냉정하게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평가를 받고 있다.